세월호 특조위 일은 하지 않고 돈만 받아가고 이리저리 운동권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말이 많더니만 또 정부 측 뭐 이 상임위원이나 정부 측 이 상근 부위원장이 사퇴하고 난리가 났는데 이 와중에요 아직도 있는 모양이고 28, 29일 날 2차 청문회를 한답니다. 자, 2차 청문회에서 청해진 회원이 은행에서 수백억 대출을 어떻게 받았는가 그걸 인제 묻는답니다. 제가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리고 국정원과 청해진 회원 유착관계 국정원 직원이 청해진 회원에서 벌써 11번을 뭐 접대를 받았다. 저 웃기는 이야기라고 보고요. 밥이나 먹었겠죠. 이 청해진 회원이 뭔 대단한 게 있다고 국정원이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무슨 국정원 연결시켜서 한국에는 뭐든지 국정원 연결시키면 일이 커지니까 그래 국정원 직원이 거기 뒤다보고 그 관계자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죠. 유사시에 대피를 하기 위한 부분으로 모든 선박회사의 배들은 정부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월호 인양 작업 현장에서 유가족에게 알려주지 않은 일이 있다. 뭐가 있겠습니까? 자, 제가 이 세월호 사건 이야기하면요. 저도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입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에 유병헌 씨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말 밝히면 깜짝 놀랄 사람한테 제보를 받았고 그래서 제가 TV하고 이런 데서 주장을 했고 여의도에서 40일간 땡볕에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에 고의적으로 시비를 걸어온 듯한 사람에게 말려서 벌금 5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정식 재판을 청구해서 선고유예가 됐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도 좀 찍혔습니다. 하지만 찍힌 것에 대해서 아무런 미련도 없습니다. 제가 옳은 이야기 한 건데요. 제가 뭔 문제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진실은 진실대로 밝혀져야 된다는 부분은 저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세월호 특조위에 운동권 패거리들이 밝힐 일도 아니에요. 언론과 진실을 갖다가 정의를 위해서 밝혀야 된다는 사람들이 해야 될 노력인데요. 모든 것이 다 묻혀버렸고 누구도 이걸 켜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밌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세월호 승무원 청해진 해운 본사 지시에 따라서 선내 대기 방송을 했다. 즉 당시에 976명의 이 탑승객들이 전부 탈출하는 데는 6분 17초가 걸립니다. 마지막 선내 대기 방송이 나온 것이 9분 45초입니다. 선내 대기 방송이 없었더라면 이 사람들이 6분 17초 만에 다 탈수를 했을 겁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한 것은 10시 반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기억을 잘 하실 겁니다. 수도 없이 TV에서 방송에서 그리고 집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월호 선장 측과 청해진 해운 본사 간에 수시로 전화가 당시에 있었는데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를 들으면 왜 저렇게 선내 대기를 시켜서 진짜 어린 목숨들을 비롯해서 아까운 목숨들이 수백 명이 죽는 사태가 발생했느냐. 그 전화가 청해진 해운 본사하고의 이 세월호하고의 전화 내용이 뭐냐를 밝히려 했는데 이제서요 재판에서 시청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열리는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하는 세월호 여객부 지휘관 강혜성 씨는 사고 당시 선내 방송을 한 것은 인천 청해진 본사의 지시에 따른 거다라고 특조위 조사에서 진술을 했었답니다. 이미. 강 씨는 사고 당일 배가 기울기 시작한 8시 49분부터 9시 45분까지 1시간 동안 확인 안 된 것만 12번에 걸쳐서 선내 대기하라고 안내 방송을 했는데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본인의 판단과 사무장 등의 지시로 대기 방송을 했다고 진술했는데 하지만 청해진 해운 측이 당일 오전 사고 소식을 듣고 강 씨에게 선내 대기 방송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특별검사의 추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즉 선내 상황을 파악해 탈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될 선사가 정반대로 승객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화를 수차례 했다는데 배하고 인천에 있는 청해진 해운 본사하고 거기서
선내대기라고 지시하지 않았으면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저 지경이 됐으면 탈출하라 했을 것인데 선장도 탈출하고 있는 순간에 선내대기하라고 지시한 배경은 청해진 해운에 본사에는 그러면 누가 그렇게 또 지시를 했을까요? 청해진 해운에 있는 사장이나 임원들이라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유병헌 씨 측근들, 쫄병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신자들이고요. 그렇다면 유병헌 씨나 그에 준하는 그의 아들들이 이걸 지시하지 않고는 선내대기 지시를 또 청해진 해운이 세월호에다가 지시했을 리가 없겠죠. 당시에 이걸 그렇게 조사하라고 했는데 안 하다가 이제서 이런 진술이 나옵니까?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 그 이전에 몇 번의 배가 가라앉았고 거기에서 보험으로 고의적으로 배를 불태워서 뭐 가라앉혔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래서 보험으로 재미를 봤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이게 뭔 관계가 있는지부터 한마디로 이 부분을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얼렁뚱땅 수사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야당이나 좌빨들이 이야기하는 세월호를 가지고 무슨 정권을 흔들고 저쩌고 하는 이런 부분을 위한 정치 공작이 문제가 아니라요. 이렇게 대충만 수사해도 또 다른 진실이 나오지 않습니까? 유병헌과 그 뒤에 숨어있는 전객유착의 관계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저 배를 가라앉아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데 핵심이었는데 좌파나 유가족들은 마치 정부의 구조 문제로만 집중을 했습니다. 거기서의 구조가 빨랐던 느렸던 뭔 큰 차이가 있었겠어요. 이미 이런 다 벌어진 건데 그러면 배가 저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저 배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유람선이니 크루즈니 많이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 배에서 탈출을 다 했는데 저 배는 왜 탈출을 못 했는가? 선내대기였다. 그러면 왜 선내대기를 하라고 12번이나 이렇게 방송을 했을까? 본사에서 누군가는 시켰을 것이다. 그럼 본사에서 시켰는데 그 전화 기록이 있었으니까 그걸 조사해서 캐라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일부러 무시했습니까? 근데 그 당사자가 지금 자발적으로 이야기한 게 본사에서 그렇게 지시를 해서 자기가 그랬다. 그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사는 왜 그랬냐? 본사에 누가 지시했겠느냐? 본사의 고위 임원이 했겠죠. 청해진 해운이라는 게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껍데기밖에 없죠. 유병헌 일가가 오나고요. 그러면 유병헌 일가가 본사에 간부한테 그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병헌 일가 지금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미래경영연구소에서 회원을 모집합니다.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은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출판, 강연 등 모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활동을 저와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게스트이자 팬이자 시청자인 변희재입니다. 이번에 황장수 소장이 뉴스브리핑을 더 크게 조직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권력이나 재벌에 손 내밀지 않고 한 분 한 분 애국자들의 작은 후원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1순위로 가입을 해서 저도 늘 알릴 테니까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늘 시청해 주십시오. 지금요, 뭐 국민들은 관심이 없어졌지만은 이 민사 소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저렇게 되어버렸고 또 유가족들한테 지금 정부가 2월 말까지 300명에게 1,900억 원을 갖다 1,009억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족 중에서 희생자 103명은요 103억에 별도 또 소송을 했고 생존자도 6억을 소송을 했고 이 화물차 선적 차주 등 4명이 또 7억 8,500만 원의 소송을 별도로 또 했습니다. 자, 정부는 1,878억의 소송을 청해진 해운, 이준석 선장, 선원 등 25명에게도 했고요. 국가가 대신 물어준 비용에 대해서 너희들이 보상해라. 유병헌 전 회장과 장남 유대균 자녀들과 고발업체 등이 1,878억을 함께 부담하라고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4건 등을 해놨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판결에서는 속속히 쥐고 있어서 이 돈이 환수될지 의문입니다. 제가 이것도 한번 이야기하겠는데 얼마나 많이 제가 이 돈 국가에서 물어주게 될 거다.
왜 유병헌 관련해서 빨리빨리 조사를 하고 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느냐. 결국 이 돈을 국민의 혈세로 물어줘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정부 세금으로 다 물어주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말 하나도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또 이 묘한 내용이 있습니다. 총선 내 인천 유권자위원회, 4.16 연대 이런 단체들, 뭐 딱 이름 보니까 어떤 성격의 단체인지 답이 딱 나오네요. 총선에 누구 찍고 누구 뭐 찍지 마라, 내지는 누가 문제가 있다, 이런 거를 갖다가 하는 민간 기관 아니겠습니까? 기구. 그런데 이 단체에서요, 우련통운이라는 고박업체 부회장이었던 비모 씨의 새누리당 공천을 배제하라고 3월 18일 날 촉구했는데요. 이 양반은 공천이 확정되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개 지역구에 공천이 확정됐는데요. 자, 당사자는 우련통운이라는 고박업체의 부회장이 아니다, 틀린 내용이 많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런 이 총선 관련 단체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고박업체 부회장이라고요. 자, 아까 그 정부가 소송을 제기한 업체 중에 민사소송 도물리내라고 고박업체도 있었습니다. 뭐 인천 유권자위원회와 4.16 연대는 뭐 누가 유권자라고 인천 전체가 동의해 준 것도 없는데 이런 이름을 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 부회장이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라는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 2013년부터 올 초까지 우련통운 부회장 자격으로 인천항만물류협회 회장을 맡고 있었으니까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우련통운은 세월호 고박업체인데 검찰이 2014년 5월 우련통운 카페리 팀장을 업무상 과실 선박 매몰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대법원은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후 이준석 선장과 선원, 청해진 회원, 우련통운 등을 상대로 정부가 사고 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한 회사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요. 자, 1878억의 구상권을 청구한 회사인데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이 회사에 고위 임원이었다는 사람이 새누리당의 후보로 공천을 당시는 하지 마라 했는데 지금은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이 우련통운 부회장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틀린 내용도 많아서 우련통운과 변호사에게 확인해야 될 내용도 있는 것 같아, 법적인 검토를 한 뒤 대응하겠다는 뜻이냐라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답을 피할 일이 아니라요, 여기 비 부회장이라고 지칭된 분은요, 새누리당에 인천에 출마한 다른 후보나 또 새누리당 전체에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면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사회에서 운동권이나 제야 좌파들의 특성상으로 한번 묻으면, 지금 조용한 거는 공천이 되라고 조용한 겁니다. 한번 짚어놓고 사전에. 그래서 공천이 됐습니다.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시점이 돼서 결정적일 때 이걸 갖고 또 부각시켜서 전체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니까요. 당사자가 이런 식으로 적당히 할 게 아니라 내가 아니면 아니다라 그러고 이렇게 발표한 인천 무슨 단체와 4.16 연대 이런 데를 전부 법적으로 고소 고발하길 바랍니다. 깨끗하게 정리해야 안 되겠습니까?